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주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네, 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주체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 주택급입니까? 건축급입니까? 그렇죠. 주택급의 적용을 받아요. 주택급의 적용을 받아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사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공동주택 30대,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어서 주택법 규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사업을 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업의 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체라 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드는 거죠. 그때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져요. 단독사업주체가 있습니다. 단독사업주체가 있고, 두 번째 공동사업주체가 있습니다. 단독사업주체와 공동사업주체가 있다. 그때 단독사업주체는 이렇게 되죠. 단독사업주체라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있어요.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있습니다.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있죠. 예를 들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주체로서 단독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도 하고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공사업주체에 상대되는 개념이 이제 등록사업자라고 있어요. 등록사업자. 이게 중요한 거죠.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공공사업주체에 대응된 개념이니까 개인과 민간 법인을 의미해요. 개인과 민간 법인이에요. 그러면 그 개인과 민간 법인이 주택법에 의해서 단독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거나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연간 단독주택 20호입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의 집을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면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과 민간법인을 등록사업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간 기준이죠.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돼요. 그 등록하면은 등록사업자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간 단독주택 20호, 20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간 만주도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그 등록한 개인과 민간법인을 등록사업자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롯데건설, 대우프로지오, 롯데캐슬, SK뷰, 그죠? 현대, 아이팍 전부 법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자로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목적으로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다 한 거야. 그를 우리는 등록사업자라고 하고 그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도 있고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는 세 가지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통째로. 자,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는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있죠. 토지 소유자는 공동사업주체 되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면은 이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건설회사들 등록사업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토지를 소유하자, 땅 가지고 있는 자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건설회사와 함께 아파트 건설 사업하면은 우리는 공동사업주체로 하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라고. 그때 우리는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있죠.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은 아까 세 가지를 배웠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건설회사와
그 조합원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이때 우리는 또 등록 사업자와 주택조합을 공동 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용자가 있습니다. 고용자.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죠. 이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는 수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죠. 이렇게 고용자, 수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고용자라고 하는 거죠. 이 고용자가 그 소속 근로자를 위해서 사원용 아파트를 질 수도 있죠. 소속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주택법상 등록사업소로 등록한 자와 함께 하여야 한다. 이는 의무 규정이라고요. 위에 두 개는 할 수 있다. 밑에는 함께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죠. 고용자는 소속 근로자를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등록사업소로 등록한 자와 함께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된다고. 그때 우리는 함께하는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그리고 함께하는 등록사업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공동사업주체라고 하고, 이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한 자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도 있고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서 사업주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시험이 뭐가 나오느냐면은 등록사업자는 따로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등록하지? 개인과 민간법인으로서 누가 등록하지? 등록대상. 누구에게 등록하지? 등록기관. 어디에 가서 등록해야 되죠? 이런 거. 등록대상 방금 했잖아.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 연간 만주택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개인과 민간법인이 등록대상이 된다고. 그리고 등록기간 했잖아요. 국토교통부에 등록한다고. 등록요건 좀 외우셔야 되죠. 자본금 3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이상,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확보해서 등록해야 되고, 대지조성사업자는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을 확보해서 등록해야 되고, 네, 이렇게 오셔야 돼요. 사무실은 사무장비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규모 이상으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죠. 네, 등록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어요. 등록해도 등록이 말소되는 말소 사유가 있어요. 이런 것을 수험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교재 읽으면서 체크해 드릴까요? 네, 자 교재 오십시오. 주택법상 사업주체 중에서 먼저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대상 연간 동그라미 연간 기준입니다. 반드시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경우에는 30대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 돼요. 그리고 대지조성사업은 만주도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등록하죠?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하죠. 등록 기준 자본금 3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이상, 주택건설사업소를 등록할 때는 건축분야 기술자 1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대지조성사업소로 등록할 때는 토목분야 기술자 1 이상을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사무실 면적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규모이면 돼요. 네. 그리고 주의,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싶으면 대지조성사업 등록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 즉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을 확보해서 추가 등록하면 되고요. 대지조성사업소를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싶으면 등록할 때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 누구죠? 그렇죠.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을 확보해서 등록하면 되죠. 결격사유 참고하시면 되고요. 등록 말소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다만 동그라미 1번과 5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하고 5번 등록 말소 사유 1번하고 5번이 절대 말소가 되죠. 절대 말소 사유입니다. 이 절대 말소 사유 두 가지를 외워둡니다. 절대 말소 사유 두 개.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5번 등록증을 대여하면은 등록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절대 말소니까 말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등록 사업 변경 등은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7번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 사업소를 등록을 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등록 사업자가 되죠. 등록했으니까. 그 등록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 자본금 3억, 개인은 자산평가 6억 이상, 그리고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확보,
대지 조성 사업자는 토목 분야 기술자 1 이상 확보, 사무 장비를 갖춰서 면적이 되잖아요. 이렇게 요건을 가지고 등록하면은 그 등록한제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등록 사업자의 시공 기준입니다. 세 가지 나와 있죠. 시공 기준은 자본금 5억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 6억 이상이 되어야 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자 3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줄거두죠. 이때 건축기사, 토목 분야 기술자 각 1인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주택 건설 지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이 되어야 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공 규모도 제한을 받아요. 주택법상 등록 사업소를 등록한 자가 시공을 할 때는 주택 규모는 5층 이하로 시공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5층을 초과하는 주택 공사 시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6층 이상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밑줄 끄고 동그라미 1번. 등록 사업소로 등록한 자 중에서 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그리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 사업자는 6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등록 사업소로 등록한 롯데캐슬이나 현대산업개발, 대우 프로지오 전부 6층 이상인 아파트 짓고 있죠? 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이고 또 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기 때문에 6층 이상으로 50층, 40층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택법상 사업 주체였습니다.